제일 달라진 건 아주 많은 것들이 제가 선택한 일이고 매일 쫓기던 삶에서 벗어나고 나니까 주변에 있던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그런 일상의 소소한 것들에 감사할 수 있게 되니까 불안했던 것들이 사라진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부여에 산다는 것은. 저는 부여살이 4년차 김한솔입니다. 충남 부여군 부여읍. 오늘의 주인공 한솔 씨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나 앉았다가 나 춤 연습이 한창인데요. 앉았다가 꽃단장한 멋쟁이 어르신부터 남녀노소 다양한 분들이 모였네요. 하나 아, 읍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댄스 교실인가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시민 뮤지컬 부여비트라는 프로젝트를 이제 2년간 하고 나서 올해는 그 뮤지컬 무대를 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비정기적으로 모여서 같이 춤추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뮤지컬에서 총감독이자 댄스 지도를 맡은 한솔 씨. 사실 거창한 목표가 있어 시작했던 건 아닙니다. 앞으로 갈게요. 저 춤추고 노래하는 걸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 왔는데 뭐 학원도 없고 뭐 동아리를 만들자니 뭐 젊은 사람도 없고 되게 막 몸이 근질근질한 게 사실 첫 번째 이유였고 그래서 이 지역에서 내가 춤과 노래로 사람들을 모을 수 있다면 나도 내 하고 싶은 걸 해소해서 좋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고 해서 시작했던 건데 제 상상 이상으로 너무 좋은 분들이 많이 모여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모았던 마음이 관객들에게도 잘 전달이 됐던 것 같아요. 그저 함께 모여 즐겁게 놀아보자며 시작했던 일. 사실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대 경험 하나 없던 평범한 주민들이 맹연습 끝에 멋진 모습으로 무대를 빛냈죠. 부여에서 열린 최초의 시민 뮤지컬. 호응도 뜨거웠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왜 그 옷도 이런 옷 입으면 안 되고 만날 흑투성이 옷 입어야지 착한 며느리인 줄 알고 그런 삶을 살다가 소리만 나고 멋을 내니까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우리 공연도 계속 보러 오셨잖아요. 어머니 아버님 다. 난생 처음 뮤지컬을 보셨대요. 부여라는 곳이 좀 그런 곳이었는데 우리 문화적 혜택도 소리 때문에 업이 되고 삶이 윤택해졌어요. 감사해요. 늘 진심으로 감사해요. 고마워요. 진짜. 조용하던 동네에 문화로 활기를 가져다 준 한솔 씨. 최근엔 가슴 설레는 일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지난 4월 문을 연 따끈따끈한 신상 가게인데요. 바로 한솔 씨의 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뭘 파나 했더니 아이스크림이군요. 애정이 뚝뚝 묻어나는데요. 한솔 씨, 가게 소개 좀 해주세요. 여기는 젤라또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가게입니다. 그런데 여느 젤라또 가게와는 다른 점이 있다네요. 부여에서 난 제철의 식재료, 과일, 농산물을 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젤라또 가게예요. 지금 요 시즌에 나오는 거는요, 부여 딸기, 그리고 부여 방울토마토, 그리고 부여 수박, 그리고 부여 쌀 누룽지, 부여 표고버섯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요거 표고버섯이요. 이게 저희 시그니처예요. 표고버섯으로 아이스크림을 만들었어요. 딸기 누룽지, 그다음에 쑥 표고버섯 이렇게 드릴게요. 얘는 진짜 표고버섯이거든요. 얘랑 꼭 같이 이렇게 드셔보세요. 춤만 잘 추는 줄 알았더니 손님 응대도 똑소리 나네요. 덕분인지 벌써 입소문을 타서 제법 손님이 많답니다. 그런데 맛이 어때요? 처음에는 표고버섯 젤라또라고 해서 좀 내 취향이 아니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고소하고 맛있어요. 표고버섯 냄새가 많이 안 나고 되게 아무나 많이 다 아이들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맛이라고 그러나 맛있고 건강하고. 부여 사랑이 지극해 보이는 한솔씨지만 4년 전까지만 해도 부여에 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답니다. 우연한 계기로 오게 된 부여. 하지만 부여의 자연이 좋고 부여의 사람이 좋아서 눌러 앉아야겠다 마음먹었죠. 이런저런 시도 끝에 지금의 이 자리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됐는데요. 도시에서 몰랐던 많은 걸 얻었지만 역시나 가장 큰 고민은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사실 부여에 왔다고 하면 혹은 시골에 산다고 하면 힐링하러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마냥 힐링할 수 없어요. 돈 벌고 먹고 살아야 하니까. 직업이 정말 중요한데 저는 그 아이템으로 아이스크림을 선택한 거고 저와 같이 일하는 친구들 또 열심히 자기 것을 해나가고 있는 사람들과 계속 연결돼서 부여에 정말 매력적이고 단단하고 힘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고 싶어요. 기색 안 맞는 것 같아요. 탈락. 어디든 마음 맞는 친구들이 곁에 있다는 건 큰 축복이죠. 괜찮나요? 좋다. 네, 여기 입술이랑 이렇게 볼 터치만 살짝 해도 언니 피부가 하얘가지고. 이분들이요? 저랑 같이 서울에서 일하던 사이였는데 제가 처음 부여에 내려오고 공간은 많이 비어있는데 사람이 없다. 근데 여기를 채워줄 좀 독특한 특색 있는 친구가 누가 있을까 해서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친구였고 그래서 나랑 같이 여기서 1년만 살지 않을래? 라고 제안해서 내려왔다가 지금 이제 4년 차가 됐죠? 4년 차. 네, 저랑 같이 계속 있게 됐고 사실 이 상점도 4명이 의기투합해 만든 야심작입니다.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가득하네요. 부여하고도 관련이 있나 봐요? 꿀벌의 작은 시선으로 본 부여라고 해서 부여에 있는 눈에 띄지 않지만 작게 들어있는 그런 부여들을 녹여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관광을 많이 오시면 큰 물건을 집으로 가져가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가벼운 물건들로 제작을 해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엽서나 아니면 미니어처 이런 곳에 부여의 느낌을 조금씩 담아서 부담 없이 그분들이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면 그 집안에 저의 작은 부여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제 2층으로 가볼까요? 언제든 누구라도 와서 방해받지 않고 독서를 즐길 수 있는 무인 책방입니다. 남다른 감각의 청년이 꾸민 일러스트 작업실도 있습니다. 처음에 어르신들과 함께 미술 수업을 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와 어떻게 하면 재미있는 미술 수업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림에 부여의 모습을 담으면 어르신들이 재밌게 미술 수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처음에 이제 내 마을, 동네에 있는 모습을 이 화투에 집어넣는 그 미술 수업을 했었고 도시에 살 때도 지역의 삶에 대한 로망이 있는 상태였었고 자연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로망이 있었는데 막상 내려왔을 때 지역에 주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고 도시에서 살 때는 제가 직원 1이었는데 누구나 할 수 있는 직원 1이었는데 부여에서는
거의 뭔가 유일의 나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삶이 되게 재밌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잠시 외출에 나선 한솔 씨. 저쪽으로? 그런데 바쁜 와중에 농사도 짓냐고요? 아니요. 아이스크림 재료를 직접 가지러 온 건데요. 바로 요 녀석들입니다. 이게 따는 방법은 꾹 딱 눌러주면 이렇게 꼭지 붙은 채로 떨어지는 거. 한번 따보세요. 이렇게 따면 돼요. 빨간 것만 따면 돼요. 빨간 거, 좀 덜 빨갛다. 아, 이게 그냥 마트에서 파는 상품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린 이 농부와 또 자연의 선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태도도 좀 달라진 것 같고, 좋은 재료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 너무 느끼니까 아이스크림 먹는 사람이 이 너머에 농부의 정성까지 한 입에 딱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저의 어떤 아이스크림 철학을 만드는데도 이 농장의 경험들이 좋은 공부가 됐죠. 자연 그대로의 신선함이 혹여 달아날까 서둘러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한솔 씨. 사실 다 만들어진 아이스크림을 받아서 팔면 몸은 훨씬 편하겠죠. 하지만 몸은 힘들어도 부여를 대표하는 맛을 만들고 싶다는 한솔 씨의 고집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수박, 멜론, 딸기, 방울토마토, 가을 되면 밤도 나오고 그런 걸로 다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가능성이 많아요. 다 재밌는 재료죠, 저한테는. 이심전심, 진심이 통한 걸까요? 단골 손님도 점점 늘고 있다는데요. 부여 땅이 내어준 형형색색 과일에 한솔 씨의 정성이 더해져 앞으로도 더 많은 이들에게 달콤한 행복을 선물하겠죠. 한솔. 오셨어요. 예쁜 옷 입고 왔네요. 뭘로 드릴까요? 표고버섯. 표고버섯. 또 한 가지 맛은요? 참수. 참쑥 좋습니다. 그럼 좋은 표고버섯 조합. 반응이 좀 어때? 생각 외로 나쁘지 않아. 괜찮은 어허. 것 같아. 머쉬룸 아이스크림이라고 검색해봤거든요. 아. 없는 것 같아. 머쉬룸으로 아이스크림을 한 사례는 없는 것 같아. 맛있게 드세요. 고마워요. 네. 두 사람 꽤 친해 보이죠. 한솔 씨가 식재료를 구하러 우연히 들른 농장에서 처음 만난 사이인데요. 지금은 한솔 씨를 응원하며 둘도 없는 친구가 된 김정기 씨. 뭐든지 뚝딱 해결해줘서 마스터라고도 불린다네요. 마스터는 아버지 같은이 아니라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부여의 아버지고 청년 모두의 아버지시죠. 언제든 저희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달려와 주시고 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연락할 수 있는 어른이 주변에 계시다는 것은 아주 큰 안전망이에요. 제가 지역에 살 수 있게 하는 큰 이유예요. 청년들이 시골까지 와서 정착하려고 노력할 때 그 청년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 세대가 부채의식을 가져야 돼. 우리는 누렸고 이미 갖춰놓고 청년들이 진입하는 것을 지금 막고 있다고 난 기본적으로 생각. 그래서 청년들에 대한 기본의 부채의식을 우리 기성자가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마스터가 우리 도와주고 이러면서 마스터 주변도 그렇고 인식이 좀 달라지고 있다는 걸 전 느껴요.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1지역 1마스터가 필요하다. 진짜 저도 또 친구들도 마스터가 있기 때문에 부여에 있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 진심으로. 마스터가 없으면 땡큐. 우린 여기 못 있었어요.
부여살이에 힘이 돼준 고마운 인연들. 여기도 있습니다. 소행성이라 구경 좀 해도 되겠죠? 버섯 쓸어가지고 얘랑 같이 볶자. 상목이 버섯 넣으면 골라서 안 먹을 거야? 안 먹지. 아하. 여기 모인 친구들은 모두 부여의 연고 없이 자신이 선택해서 이곳에 와서 터를 잡고 살아가는 친구들인데요. 다양한 장르에서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멋진 친구들입니다. 세상의 시선에서 자유로운 자신들만의 행성을 만들어 보고자 소행성이라는 이 게스트하우스도 직접 만들었다네요. 나중에 아닌 지금 행복한 삶을 찾아 부여로 온 청년들. 지역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방법들을 끊임없이 실험 중인데요. 사실 뮤지컬도 로컬 상점도 함께 힘을 모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함께 걸으면 길이 된다는 그 진리를 몸소 보여주고 있죠. 싱거우면 요거를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비벼. 고추장 없이 저거 양념장으로. 네네, 고추장 없는 오늘 불고기 비빔밥입니다. 아우, 저도 숟가락 하나 보태고 싶네요. 진짜? 기대돼. 닮은 듯 다른 부여살이를 통해 도시 밖의 삶에도 얼마든지 희망이 있다는 걸 조금씩 깨닫고 있기에 요즘은 어떻게 그걸 알려야 할까 열심히 궁리 중이랍니다. 올해 하기로 한 몇 가지 그 TF 팀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8월 달에 8월 중순쯤 하기로 한 그 부여살이 캠프, 이름은 우리가 상상위크라고 지었고, 지금 청년 마을 만들기가 막 붐이 일었고 2주살이, 한 달살이 이런 걸 엄청 많이 한 몇 년이었단 말이지. 대부분 2주 혹은 한 달은 뭐 부여를 알고 뭐 나를 알고 아 좋았다 이제 여기서 다 끝이 나는 거야. 그럼 그들이 다시 리턴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 비율이 높지 않았던 거지. 그럼 우리가 하게 될 이 캠프는 뭐가 달라야 할까? 도시여서 실행하지 못하고 뭐 도시여서 뭔가 어떤 장벽이 있어서 좀 잘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왔으면 좋겠다. 요런 느낌으로 자기에 있는 재능 혹은 자기가 원하는 거를 딱 실험하고 갈 수 있게 학업 스토어 그런 거라도. 그래서 네가 여기 오면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저런 것도 할 수 있고 이 사람이랑 이렇게 만나면 이런 콜라보도 할 수 있어. 부여라는 곳은 이런 곳이야를 밀착해서 상상하게 해주는 거. 캠프가 어쨌든 그것을 함께 손잡고 꿈꾼다면 이들이 만든 작은 날갯짓이 언젠가 부여에 더 큰 바람을 일으킬 수 있겠죠. 그런데 이들이 이토록 부여에 푹 빠진 이유가 뭘까요? 이런 안전한 공동체가 있고 안전한 그런 내가 무슨 걸 하려고 해도 약간 기회로 다가오고 그리고 뒤에서 밀어주고 뭐 응원해주는 친구들이나 그런 어른들도 있고. 제일 좋은 거는 결국 사람들, 재미있는 사람들 같이 이야기하고 놀고 즐길 만한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다시 돌아오게 되기도 하고. 다양한 것을 공유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모여서 마을을 이루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비영리적인 것도 많고 더 뭔가 가치 추구적인 것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많이 잊고 지내는 것들을 떠오를 수 있게 하는 마을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아우 바쁘다 바빠. 이번엔 또 어디로 가는 걸까요? 아, 좋은 분들과 밥 한 끼 하기로 했나 봐요. 저희가 그 표고 베이스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음료하고 제과 라인을 만들고 있는데요. 저번에 한번 했었잖아요. 근데 너무 달아가지고 현기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율을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일단 5개는 제 기준에 맞게 한번 해서 드셔보시고 만약에 이제 평가를 좀 해주시면 다시 또. 이거 표고 밖에 하니까 훨씬 좋아. 이 모임은 표고버섯을 주제로 한 모임인데요. 부여의
좀 맛을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해서 머리를 맞대고 여러 디저트, 한식, 양식, 뭐 음료, 기타 등등을 연구하는 그런 모임이에요. 그러잖아요. 저는 지금 이렇게 하루 24시간이 부족한 한솔 씨지만 가장 애정을 갖는 모임 중 하나인데요. 한식 전문가로 유명한 이영숙 씨를 주축으로 표고버섯의 다양한 변신을 시도하고 있답니다. 표고버섯 젤라또도 여기서 탄생했다네요. 부여에서 손맛 좀 있다 하는 사람들이 모인 이곳에서도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한솔 씨. 야시장을 나갈 거면은 표고라는 거를 좀 감추고 무슨 스페셜 어쩌고 세트로 나가든지 뭐 시그니처 브라운 봉봉 그렇게 하는 게 야시장은 먹힐 것 같아요. 근데 매장에서는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앞에 줄은 촘촘해야 돼요 일단. 그리고 기차 모인 김에 단체 사진도 찍기로 했는데요. 그대로 계시고 선생님 이쪽으로. 하나, 둘, 셋. 아유, 너무 우리한테는 복이에요. 우리 한솔 씨가 우리들한테는 복이에요. 복덩이가 굴러들었어요. 젊은 친구가 여기가 연고가 없잖아요, 부여가. 근데 부여를 너무 좋아해주고 음식 얘기를 하면서 너무 친하게 됐어요. 한땐 북적북적 살뜰한 온기로 가득했을 시골 마을. 세상의 속도에 떠밀려 빈집들도 하나 둘 늘어가고 있는데요. 이젠 어딜 가도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됐습니다. 한솔 씨는 요즘 틈만 나면 빈집을 둘러보는 중인데요. 누군가의 눈엔 쓸모없이 방치된 집이지만 한솔 씨에겐 숨어있는 보물과도 같은 곳이죠. 부여에 숙소가 정말 많이 필요하거든요. 와서 살 생각을 하려면 혹은 왔다 갔다 하면서 관계 인구가 되려면 머무를 공간이 필수니까 집을 좀 좋은 집이 있나 보러 다니는데 뭐 저희가 생각하는 좋은 집이라 하면 이제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사실 게스트하우스 소행성도 로컬 상점도 방치된 빈집이었지만 한솔 씨와 친구들의 노력으로 멋지게 재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은 비어가고 근데 집은 찾는 사람들이 있고 이것만 잘 맞추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빈집들을 잘 활용해서 새로 정착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숙소로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매칭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 발 한 발 내딛는 걸음 위로 또 누군가는 부여에 와 오늘보다 행복한 내일을 꿈꾸며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겠죠. 부여의 숨은 매력과 따스한 삶의 온도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한솔 씨. 그녀가 꿈꾸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사실 큰 그림을 가지고 부여에 온 것도 아니었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도 저의 어떤 삶의 계획에 전혀 없었던 일이어서 앞으로의 계획을 말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요. 저는 계속 제 주변을 제가 살고 싶은 따뜻한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고 싶거든요. 그 안에는 서로 다름을 이렇게 존중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도 있을 거고 자기 삶을 적극적으로 기획해 나가는 그런 에너지 있는 삶이 제 주변에 있었으면 좋겠고 안전한 그런 경제 공동체가 돼서 부여가 좀 더 이렇게 익사이팅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차 한 대 들어서기도 빠듯한 좁은 골목.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눈에 띄는 집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집을 그림 엽서로 남기기도 했죠. 여기가 누구의 집이냐고요? 이곳은 책과 문화를 사랑하는 부부의 보금자리입니다. 괴산 청천하면 여름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피서지로 사랑받는 화양구곡으로 가는 길목이거든요. 스치듯 지나던 곳이었고 그저 조용하고 평범한 시골 마을이었죠. 그런데 이런 곳에 책방이라니 처음엔 다들 놀랐습니다. 책방이 생긴 건 3년 전. 책을 사랑하는 정한 씨와 문화를 아끼는 희영 씨 부부가 오랜 고민 끝에 열었습니다. 작지만 책도 팔고 문화예술기획, 출판 사업까지 하는 알찬 곳이죠. 그런데 다들 한 번쯤 물어본답니다. 요즘 책 읽는 사람이 있나요? 라고 말이죠. 돈을 따라갔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 그래도 시골 이 좁은 골목에 욕심을 낸 건 책과 문화의 힘을 믿었기 때문이죠. 이제 저는 이제 출판을 하고 또 이제 서점을 하고 있으니까 이쪽에서는 이제 책 문화로, 그러니까 책으로 주로 이제 저의 역할들을 만들어 가고 있고, 박희영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책방을 소재로 한 또 이제 문화 기획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책과 또 문화를 같이 결합하는 역할들을 서로 이제 나눠서 같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다른 곳보다도 이제 훨씬 더 그런 책 문화 활동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부부는 농촌에서도 충분히 재미있게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사는 괴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 잡지까지 만들었습니다. 지역을 기록하고 싶은 마음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과거의 괴산, 그 앞으로의 괴산, 이런 것들을 좀 하나의 좀 매체로 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거를 동시에 담기에는 잡지만큼 좋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하고 저희들이 취재를 하고 저희들이 글을 쓰고 현재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2년 동안 이제 2권이 이렇게 나온 거죠. 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이 툭을 굉장히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계시는 현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동네에서 출판사를 운영하는 책방지기 덕분에 뒤늦게 숨은 재능을 발견한 사람들도 있죠. 시골버스를 운전하시는 기사님께서 틈틈이 이제 운행 일지를 적으시잖아요. 시간 나실 때마다 본인의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셨다가 나중에 집에 가셔가지고 인터넷에서 이제 글을 쓰셔가지고 그렇게 모았던 거를 저희가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책을 한번 출판을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을 드려서 짠하게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네. 시골버스 운전석에 앉아 묵묵히 적어내려간 운행일지. 혹시 내 이야기도 나오지 않을까 궁금하게 만든 책이죠. 여기도 부산에서 온 다희 씨.
분이고 네. 저희 명진 원주 수산의 누구씨? 다희. 괴산 수도 작은 집 너무 가고 싶었어. 막 진짜 몇 년 전부터 계속 내비를 찾아놓고 막 그러다가 계산 가요. 멀리서 손님이 오셨네요. 낯선 풍경은 아닙니다. 이 작은 책방을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으니까요. 책방만 보고 찾아오는 먼 걸음. 너무 고맙죠. 생각지 못한 관심과 응원에 책방지기는 마냥 신이 납니다. 달천이라고 강이 흐르거든요. 거기 앞에 제가 만든 한 80여 종 책을 여기다가 전시를 해놓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출판사에서 한 20년간을 마케팅을 했어요. 그동안 있었던 회사들이 대부분 이제 사회과학 책, 인문책 내는 그 출판사에서 있었거든요. 그동안에 제가 갖고 있던 책들을 이제 서울에서 다 갖고 와서 여기에서 이제 헌책 개념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이제 요게 다 판매가 되면은 이제 신간 부크레이션 하려고 준비 중이고요. 책 좋아하는 사람들은 잘 알죠. 책도 책이지만 책방지기의 센스가 공간의 색깔을 좌우한다는 걸 말이죠. 그 저 위에 땅 위로 더 높이도 네. 판매할 수 있는. 네, 저거는 이제 새 책으로 나가는 건데 저거 좀 추천드립니다. 새 책 하나와 아코디언북. 꽂히는 게 있어. 확실히. 이상하게 눈에 다 들어오더라고요. 네. 키워드가 한 개씩 다 있는 거. 여기도 택배 노동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가 적나라하게 나오죠. 네. 되게 잘 썼다는 평. 그래서 한간에 이제 직업 체험해가지고 책이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이 유행이었거든요. 그래, 그러고 보니 문화를 읽다가 되게 괜찮죠. 맞는 이름이네요. 그렇죠. 네, 다 문화 전공자여가지고 네, 저희는 이제 같은 대학원에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선배님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네. 제가 누나를 좋아해요. 방금 귀여웠어요. 정말 제 마음에 쏙 드는 작은 책방이고요. 이 귀여운 공간도 좋지만 귀여운 공간에 이 박공 형태의 지붕이 있고 이 정말 좋아하는 책들이 막 여기저기 손글씨가 막 적혀 있는 것만 봐도 여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책을 사랑하는지 알겠다. 저는 좀 다양한 지역을 많이 찾아다니는 편인데 이런 분들이 있는 지역에 가면은 확실히 그 지역을 바라보는 눈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애정을 가지고 그 지역을 만날 수도 있고, 아 진짜 여긴 사람 사는 동네구나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오래 기억에 남게 되고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는 두 분이 사실 저도 두 분이 계셔서 괴산을 다시 찾아오게 된 거여서 이런 분들이 좀 지역에 많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 계속 찾아갈 맛이 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쉽지만 이 아쉬움은 다음에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책방지기의 친절한 설명 덕분에 두 손 가득 괴산의 추억을 담아갑니다. 요즘 책은 배송도 빠르고 휴대전화로도 볼 수 있지만 청천에서는 책 선정부터 배송까지 책방지기가 수고합니다. 읍내에 나가면 그 로컬 그 푸드 매장에 저희가 작은 책방이 하나 있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책을 입점시켜 놓는 겁니다. 네.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공간. 괴산에 좋은 먹을거리가 가득한 이곳에 책을 가져다 둔답니다. 농산물과 책이라 어색한 조합 같지만 여기서는 꽤 익숙한 모습이라네요. 안녕하세요. 네. 매장 입구에 아담하게 자리를 잡았네요. 책이라는 어떤 뭐 이 하나의 문화잖아요. 이것들을 이제 이런 생산자 매장, 로컬 매장 이런 데다가도 이제 이렇게 책방을 빼주실 수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지역 문화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로컬푸드 직매장의 책방은 괴산의 동네 책방들이 뜻을 모아 만들었는데 주인장마다 엄선한 책들을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동화의 여러 가지 분야 중에 한 구절 찾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인문학적으로 이렇게 풀어내는 책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볼 수 있도록 부모나 이제 선생님들이 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건데 신간인데 밀고 있는 신간. 네. 그러면 저도 조금 더 많이 좀 홍보를 해보겠습니다. 농촌에서 책은 어떤 의미일까 고민도 많았죠. 그래도 꾸준하게 자리를 지킨 건 책은 독자를 가리지 않는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저희가 그 먹는 걸로만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마음으로 채워지는 것들은 이런 좋은 책과 친구 삼아서 갈 수 있어야지만이 앞으로 삶도 풍성해지고 그리고 노년도 좀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방이 있어서 지금 노콜 매장에 오시는 분들도 조금 지적 수준이 조금 더 높아졌다고나 할까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오늘 되게 덥다. 그러게요. 네. 여름 날씨. 네. 아유, 이 더운 날씨 어떻게 다니죠, 그래? 앉으세요. 네. 정한 씨의 농촌살이에 책만큼 소중한 게 또 있다면 바로 인연입니다. 이 두 분은 책방 손님으로 만났죠. 지금은 서로 가진 것을 나누며 재미있게 살 궁리를 하는 가족 같은 사이입니다. 죄송해요. 카메라 앞에서. 여기가 뒤쪽이 그 저 새집이 참 예뻐가지고. 아, 예, 고맙습니다. 저 새집이 제가 올해 만들어 놓은 건데 딱새가 올해 둥지를 틀었어요. 둥지를 틀어가지고 우리 집이 아시다시피 양이가 있잖아요. 양이가 있어가지고 그 양이가 쟤를 계속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불안해가지고 빨리 그냥 부화해가지고 커서 날아가길 바랬거든. 남편은 지금 목공방을 하고 있잖아요. 저도 이제 은퇴를 하고 내려오면 저도 뭔가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어요. 몇 학년? 4학년입니다. 4학년. 한방 건강약선학과를 다니고 있어서 거기서 이제 배운 지식을 토대로 해서 좀 관심 있는 것들 중심으로 제가 좀 심었어요. 치유 체험도 하고. 네.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뜻한 바가 있어 귀농을 하긴 했는데 막상 해보니 하얀 도화지 같았답니다. 그러던 중 책방지기를 만나 도화지에 색을 채워나간 거죠. 그분들의 더 깊은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열악한 환경이지만 우리 한번 해보자. 우리 한번 즐겨보자. 라는 그 속에 그 마음들이 있잖아요. 몰랐던 세계를 알게 되는 거지. 조금 맛을 보게 되다 보니까 뭔가 그게 좋은 거지. 성장이 되는 느낌이고 열정적으로 열심히 즐기면서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를 하지? 뭐 이런 거 생각도 좀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더 많이 남편이나 저나 뭔가 성장이 되는 느낌을 좀 많이 가졌어요. 마음 맞는 사람을 만났으니 두려울 게 없죠. 하고 싶은 걸 묻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틀려도 좋으니 해보는 것. 물론 도시에서도 가능하지만 농촌이라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은 살아본 사람만이 알 겁니다. 들으셨는지 모르겠다. 요 책 나는 괴산의 시골버스 기사입니다. 이거 연극 만들려고 해요, 저희. 진짜요? 네. 작업하고 있는 왜 연극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그거로 만들어가지고 한번 올려보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큰일 하시네, 큰일 하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이 지역에서 없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연극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도 저번에 그 한다고
이야기는 했었죠. 아, 네. 그런 저희 여기 무대에서 네. 연극하신다라고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번에 한번 추진해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부족한 게 많아가지고. 아니요, 여기 뭐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인이 좋아야지 배경이 좋으면 어떡해.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삶의 모양이 달라지니까요. 골목의 작은 책방이 동네를 바꿀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책방이라고 보는 게 아니고 문학 공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우리 삶 자리 안에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문화사랑방 역할을 해야지. 당연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이 사람도 책만 했던 사람이면 제 생각이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요. 아니 책방이 책 보는 공간이지. 이렇게 뭐 노래 부르고 뭐 수다 떨고 이래버리면 책은 좀 아니지 않아? 이럴 수도 있는데, 다행히 이제 이 사람도 저랑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고 같은 공부를 또 했던 사람이니까 당연하게 이 사람도 너무 당연하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유, 할머니가 되셨네요. 분장까지 다 하고 오셨네. 오늘은 젊은 할머니들이 오셨네요. 때때로 책방 마당은 공연장이 됩니다. 물론 관객은 동네 사람들인데요. 배우는 연기를 하고 가수는 노래를 하기도 하죠. 보면 이거 하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3개. 요거 2개. 요거 2개. 3개 있다 그랬더니가? 2개밖에 없는데? 정한 씨, 슬리퍼 좀 가져주세요. 저는 공연 때 저희 책방에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낭독극이라고 해서 세미 연극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 이제 특별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갖고 왔다던데 마이크? 전문 공연장에 비하면 한없이 부족하지만 이 마당은 동네 최고의 무대입니다. 좁아서 더 좋다고나 할까요? 관객과 더 가까이 호흡할 수 있기에 배구들 역시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찾아옵니다. 처음에 스케치된 구도로만 봤을 때는 조금 넓은 줄 알았어요. 사진 조금 크게 나왔거든요. 근데 왔는데 너무 작아가지고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여기에 도대체 몇 분이나 오실 수 있고 과연 가능한 것인가 라고 했는데, 작년에도 여기서 되게 좋은 기회로 공연이 펼쳐졌다고 해서 그래서 조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작년에 어떤 어르신께서 연극은 이렇게 처음 보시는 거라고 자주 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더 자주 오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저도 오히려 더 위로를 받고 또 힘이 됐던 시간이었어서 그래서 이번에도 와서 너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또 여기 배우들이 다 서울에서도 오고 그래가지고 저쪽에서 저기 제비동지 쪽에 있잖아요. 지금 연습하고 이쪽으로 넘어와서. 네. 이 반가운 소식 손님들에게도 알려야죠. 안녕하세요. 우리 저 책방에서 오늘 5시에 연극하거든, 연극. 보러 오셔요. 오늘 할머니들 3명이 나오는 연극인데, 할머니들 이야기예요, 할머니들 이야기. 한번 오셔요. 네. 이따 뵐게요. 네. 안녕 가시오. 네. 처음에 저희가 여기 이사 왔을 때 이제 떡을 맞춰가지고 다 집집마다 어르신들 찾아뵙고 떡을 드렸었어요. 젊은 사람이 떡을 돌리는, 이사 왔다고 떡 돌리는 사람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저기 세제들을 다 들고 오시고 휴지 들고 오시고 고마웠다 이렇게 하시면서 집에 다 찾아오셨거든요. 그때부터 할머니들하고 엄청 친해졌어요. 너무 올해는 더 고마운 것은 그렇게 활동했던 친구들이 올해 처음 알아서 들어오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이 평소에는 그냥 작은 마당이었던 공간이 웬만한 다른 대극장 무대 못지않게 엄청난 문화적 가문이 서로에게 일어난다. 그거를 매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덥다. 요새 날씨가 미쳤는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꼭 봄바람 난 여편네 마냥 날씨가 오락가락한다. 아이고 더워라. 덥기는 추워. 추워? 햇빛이 저리 내리지는데 뭐 춥다고? 그러게 나는 춥네. 저기 간만에 오랜 세월을 같이 살아온 새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있다. 어이차. 니 지금 장난하나? 왜? 이거 봐라. 요게 같은 놈이가? 어이? 아이고 이게 눈이 침침해서 안 보여서 그랬어. 이거. 참말로 요상하다. 니는 어떻게 화도 칠 때면 눈이 그래 침침하노? 그거 구구단. 그거 외문 좋단다. 왜 웃어? 구구단? 니 아나? 그럼 너는 아냐? 니가 먼저 물었다 이가. 이 이름이 그것은 나도 알아. 우리 아주 내가 저기 코앞에서 배우들의 연기를 보니 몰입은 최고죠. 밭에 풀 매는 걸 까먹으면 어떡이야. 봐라. 여 죄다 풀이여. 죄다 풀. 내가 뭐라 했노? 우리 순심이는 내 새끼랑 마찬가지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노? 니들 산단 말어. 내가 알아서 할게. 너 뭔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냐? 어떻게 상관을 하냐? 우리가 놈이냐? 너무 기다렸어요. 뵙고 싶어서 너무 기다렸고 저희 너무 항상 집중해서 봐주셔서 저희가 훨씬 더 좋은 에너지 얻고 이렇게 열심히 또 준비해서 찾아뵐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책방 마당. 부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 다 알 순 없지만 동네를 웃게 만든다는 것만큼은 어르신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역할들은 다르지만 문화적인 어떤 그 거점의 공간으로 이 청천면에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서로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지역 분들에게도 좀 알리면서 또 저희들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 2, 3 그저 서로를 쓰다듬어주고 싶은 마음에 시작한 일. 하나씩 달라지고 있으니 그거면 충분하죠. 작은 책방은 오늘도 다짐합니다. 여기 농촌에서 함께 재미있게 잘 살고 싶다고 말이죠.